첫 번째 큰 거 전기 가격이 높아졌거든요 지금. 네. 게다가 이 트럼프 정부에서 곧 할 뭐 청정 경제법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의 재생의 수요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급은 완전히 부족한.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상향이 돼 있잖아요. 노후 대책이라고 해봤자 퇴직연금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 자산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고 또 개인들이 여태까지는 이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현재 이제 가입자가 17만 명이고 대략적으로 3천억 이상이 투자가 돼 있고 4천 개 이상의 발전소가 사스로 운영 관리돼 있고 첫 해에 한해서 이벤트 금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금리 들여서 네. 3년으로 가입하신 분은 첫 해는 16.4%, 5년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19%가 되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요즘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은데 아무래도 이게 생소한 주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전기, 뭐 전력 이런 것들이 또 미래에 또 AI 뭐 이런 것들에도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태양광 발전 플랫폼이죠. 모헷 함일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헷 솔라온케어를 운영하는 HA에너지 대표 함일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뭐 산 같은 데 가면은 네. 막 이제 산 막 깎아가지고 막 설치하고 뭐 그게 뭐 산사태 났다 이런 얘기들을 막 들어봤는데 이 건물 옥상에다가 조그맣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업이 되는 줄은 몰랐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태양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하면 산 깎고 땅 파고 이러면서 네. 되니까 많이 이제 위화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좀 땅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필요한 태양광 전기나 재생의 전기 못 가지고 갔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전국의 지붕 옥상 놀고 있는 지붕 옥상 엄청나게 많은데 네. 저거를 자원화시키고 활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문제는 전국에 촘촘히 펼쳐진 이런 티켓 같은 걸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 관리할 것인가인데 그런 거는 이제 플랫폼 기술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거 오토라든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시장에 들어가서 전국에 촘촘히 펼쳐진 티켓 같은 지붕들을 모아서 태산을 만들어 보자. 네.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산을 깎아가지고 좀 규모의 경제를 네. 만들어야지만 좀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지금 놀고 있는 옥상들 얼마나 많냐 네. 저기다가 다 태양광 설치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소규모를 자잘자잘하게 해야 되니까 관리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맞습니다. 만드신 거네요. 예. 이게 거기에 기술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거꾸로 거대 자본들은 또 못 들어오잖아요. 거대 자본들은 큰 땅을 사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인데 촘촘히 펼쳐진 티끌들을 모으려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은 없으니까. 네. 어찌 보면은 이제 대기업들이 할 수 없는 틈새 시장 같은 거를 이제 보고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틈새 시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이것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고 롱테일 시장인데 이 롱테일을 모으면 엄청난 시장이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긴 뭐 도시 면적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럼요. 거기 위에 다 이제 옥상들 그냥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하나씩 설치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 태양광이라는 게 사실 이게 뭐 인식이 막 좋은 거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뭐 돈 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엄청 또 하셨다가 또 막 손해 보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 뭐 영상이 올라가면은 뭐 그거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인식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모햇은 그럼 뭐가 다른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잘 알죠. 이 촬영되면 이 댓글 또 엄청나게 밑에 달릴 텐데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태양광 사업은 한번 설치되면 망하기도 어려운 구조인데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달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주변에. 사업 실패. 근데 그게 한 두 가지 원인으로 딱 정해질 수 있어요. 너무나 단순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발전 사업 허가가 돼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한전 선로가 있어야 정립하잖아요. 허가가 안 되는 지역에 땅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한전 선로가 없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망하는 게 쉬운 것인데 여기서 되게 많은 경우들이 이제 망하거나 사기 당하는 거죠. 그런 땅에. 근데 이 첫 번째는 대부분 좀 대형 기관들이 많이 합니다. 기관이 로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가다가 안 되니까 안 될 땅을 투자했으니까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이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 두 번째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비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제 품질 검증이 안 되는 이 시공사한테 최저가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막 설치가 되는 거죠. 막 설치되고 운영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4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내가 투자비는 다 들어갔고 은행 대출이 있는데 이 발전소 망가졌으니까 사기당했다. 아마 검색판에서 많이 해보면은 뭐 농협
N땡 태양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면은 많이 나올 것인데 그런 면들은 이제 개인들이 이 발전소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딱 임의로 막 설치합니다. 막 설치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사 규격들이 있는데 나사 규격을 허름하게 하고 발전 햇빛이 이렇게 받치면은 가장 잘 발전이 되는데 각도가. 예. 그럼 2개만 설치하면 되는 걸 직각으로 하면 여러 개 설치하면 시공사 매출은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하고 빠져나가면 개인 입장에서는 발전소 큰 돈 투자했는데 이제 이자는 갚아야 되는데 발전은 안 되고 그럼 네. 이제 이분들이 하는 것이 사기라고 하는 것들이고 공사비를 많이 벌고 나가려는 맞습니다. 목적으로 예. 발전 효율이 안 좋거나 예. 아니면 뭐 좀 퀄리티 나쁜 그렇죠. 자재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품질 보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규모는 대부분이 그런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 모획 같은 경우들은 무엇이 다르냐면은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지붕만 합니다. 지붕이 있다는 건 건물이 있으니까 한전선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붕은 인허가 리스크가 없어요. 발전 사고가 네.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리스크가 없는 땅이니까 출발부터 괜찮다. 그거 첫 번째 가장 큰 차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거를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 체계. 플랫폼도 어려운데 협동조합까지 어렵지만 이 체계 가져가서 제거를 하는데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100만 원 투자해도 내가 발전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협동조합에 들어가고 이 협동조합이 발전소를 소유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네. 전국에 이제 현재 한 4,000개 발전소들이 있는데 내가 100만 원을 넣든 10만 원 넣든 이게 분산되니까 규모의 네. 경제가 되잖아요. 수익이 되는 것들이고 그럼 이제 막 이상하게 설치하거나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저희들이 플랫폼 저희 H에너지 모획 플랫폼이 그걸 제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거하냐? 발전소의 설치부터 운영 관리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책임이라는 거는 보증해야 되잖아요. 발전량을 보증하는 체계로 책임지는 체계가 되니까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에 가입돼서 모두가 함께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되고 기술 관리의 복잡성은 플랫폼이 제거하니까 이제 서로 안정된 수익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건물 하나에 이제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설치하고 하면 리스크가 다 내 건데 그렇죠, 예. 사실 이거는 4,000개 중에 나는 그냥 일부 지분으로 참여하는 맞습니다.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고 관리는 이제 또 따로 이제 플랫폼에서 해주니 예. 관리가 플랫폼에서 전문적으로 해주면서 품질을 보증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플랫폼과 협동조합 체계를 통해서 이 안정성을 가미하는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비전문가들인 일반인들이 이 뭐 태양광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냥 잘 맞습니다. 됐다라고 하니까 그냥 예. 됐나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전문적으로 시공 관리까지 예. 유지 보수도 다 예.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사이트에서 직접 볼 수 있게끔 투명하게 제시가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은 아마 두 종류일 것 같은데 건물주 분들이 뭐 건물을 예, 제공하는 예.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이 태양광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좀 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게 돈이 되는지부터 좀 예, 예.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선 수익 구조는 이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사업이니까 그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햇빛이 비치면 전기가 생산되고 이 전기를 판매합니다. 네. 전기를 판매하고 또 태양광은 재생에너지니까 전기를 판매하면 재생에너지의 인증서가 나오거든요. 인증서란 거를 또 판매해요. 아리백 기업들이라든지 정부에. 하나는 전기, 하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 이걸 시중에서는 REC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판매해서 되는 거고요.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전기 사업의 특징이기도 한데 한전에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한전에 20년간. 네. 예. 태양광 사업 기간은 20년인데 그동안 판매가는 고정이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원가는 어떨 것인가. 근데 뭐 햇빛, 연료비 제로고 네. 그 태양광의 변동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고정이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럼 생산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많은 이제 오해들이 있는 거지. 태양광 발전소의 모듈이 출력이 점점 하락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솔루션 거 쓴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이든 태양광 어느 업체든 간에 25년간 출력을 보증합니다. 보증서. 그래서 그 보증대로 안 나오면 보증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듈 문제까지 해결이 되고 그럼 갑자기 번개나 이렇게 맞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산업부가 마련한 이제 태양광 종합보험이 있어요. 국내 5대 손해보험사랑 함께 개발한 네. 그 종합보험은 안 들어도 되겠지만 들어야 되겠죠. 사고 종합보험은 그걸로 해결한다. 이렇게 돼서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운영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모듈이 문제가 있으면은 카나 솔루션에 보증해 주기로 했는데 얘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니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운영 관리 같은 거를 저희가 잘해서 하는 것들이고 개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많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고장 났는데 고장 나지 모르고 그냥 방치돼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겠네요. 그쵸, 예. 개인이 할 때는. 예. 자기는 충분하게 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개인들이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규모의 경제와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예. 유지 보수를 즉각적으로 해주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한 건데, 그럼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아까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팔 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물가 연동이 좀 되는 건가요? 왜냐면 20년 지나서 똑같은 가격에 팔면 좀 손해일 것 같은데.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발전 전기 사업의 특징인데 물가 연동은 안 되고 고정 가격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이제 석탄이나 이런 쪽들은 고정 가격에 했을 때 물가 연동이 되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네. 태양광은 사실 아까 변동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없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석탄, 석유 가지고 해서 가격을 고정했는데 석유 가격 2배로 뛰면 적자를 보는 것들. 환율의 자유롭군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 구조가 있고 그럼에도 이제 그 고정 가격을 안 하고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현물 시장도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저희가 보면은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기후 변화가 되면서 냉난방이 되게 많이 쓰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천연가스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 가격은 천연가스에 연동되거든요. 천연가스가 연동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뉴 노멀이라고 해서 전기 가격이 2020년 이전에 비해서 도매 가격입니다. 1.5배 정도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할 때는 현물 시장에서 스팟을 파는 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내 발전소 하나가 있는데 그럼 어느 거를 현물로 할 것인가, 현물로 하는 순간 고정이 안 되는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데 포트폴리오, 우리가 플랫폼이 장점인 거는 포트폴리오 발전소 4,000개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당 고정을 10%, 20%, 변동을 80%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시기에 맞춰서 좀 이제 단가가 좋은 걸로 이제 조정을 그렇죠. 해서 판다는 거죠. 공학적으로 리스크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비율을 함께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 LNG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많은 식의 예측이 가능해요. 네. 왜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LNG 터미널이 설치는 한 달 만에 뚝딱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탈러시아로 움직이는 수요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들어간 수요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수요들이고 단기 1년, 2년은 예측 가능한 수요고, 또 이제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란 거는 우리 쉽게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2030년까지 압도적으로 부족하거든요. 네. 시장 가격인데 수요 대비 공급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거는 우리나라 한전 선로도 없어서 재생에너지 깔 땅도 없는데 저게 가능해? 이게 일반적으로 다 인식하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거다. 그 정도로 해서 좀 롱텀 뷰를 가져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는 앞으로 좀 더 많이 쓰일 거고 정부에서도 요구를 많이 할 거라는 건 다들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잘 작동하느냐만 이제 제일 걱정인 맞아요. 거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제 판매는 가능하고 유지 보수도 가능하다면 우선은 요 설치는 해야 될 텐데 태양광을 실제로 새로 설치할 때 이 공사비가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는 그럼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우리 모회를 통해서 참여를 하면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협동조합이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협동조합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은 이 발전소 설치된 이후에 전기 판매된 수익이 모두 이제 조합원들의 소속이 되는 것들이고요. 네. 그럼 협동조합이 발전소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원들이 조합원이 가서 설치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조합원분들이 또 전문성 있게 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으니까 저희 플랫폼이 그거를 이제 책임 준공, 책임 운영한다, 보증서 제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이제 그 시공사한테 이제 공사비는 주는 것이고 그걸로 이제 유지비 이상의 어떤 수익을 내서 이제 또 쉐어를 하고 뭐 그렇게 계속 가는 거군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복잡하면 안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플랫폼들은 무언가를 제거한다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복잡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하면 공사 뭐 되게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잘 보면 제가 여러 군데 집에 있는 스마트 TV보다 간단해요. 왜냐하면 스마트 TV에 패널이 있고 이게 태양광 모듈이거든요. 그 뒤에 스마트 TV는 뒤에 있는 PCS라고 해서 파워 그 전원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복잡하게 있고
태양광도 직류를 교류받고는 인버터 PCS입니다. 있고 나머지 쐐기둥 딱 똑같거든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완전 전자제품인데 이 전자제품을 공사판처럼 할 필요 없이 플랫폼에서 설계 가이드, 품질 가이드대로 딱 해서 에어컨 설치 수준으로 누구라도 현장에 설치할 수 있게끔 지역의 전기공사업체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플랫폼에서 한 기준대로 설치하게끔 하고 그럼 막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전소가 설치되면 전기가 들어오면 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플랫폼에서 원격으로 다 진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전제품이니까 네. 완전 이제 효율이 어떤지 출력은 잘 나오는지 구조물 어떤지 이런 게 다 진단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들 통해 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리포팅 받는 것보다는 데이터로 실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품의 성능을 보면은 뭐 당연히 바로 모니터링이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도 하고 갑자기 이제 효율이 떨어지면은 뭔 일 있나 해서 또 맞습니다. 가보고 그래서 또 수리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들이 어떻게 내려가냐면은 예전에는 거대 공사하면은 건물 뭐 수억 대 전문가, 엔지니어, 전기학 박사 다 필요한데 설계 품질은 굉장히 AI로 배치가 돼요. 요즘은 AI로 잘 배치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공사 EPC가 아니라 인스톨레이션 하면 에어컨 인스톨레이션 그렇게 복잡하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설치하죠. 그러면 지역에 있는 공사업체를 설치하면 되니까 다단계 공사가 없어지고 복잡한 설계 파트가 없어지고 천장 감리 파트도 없어지죠. 컴퓨터가 관리해버리니까. 네.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요즘에 이제 기술의 혁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한편에는 결국에 이 공간이 필요하기 예. 때문에 건물주한테 뭐 이렇게 공간을 빌리던지 예. 뭔가를 또 이렇게 공간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 저희 건물 이게 옥상이 한 50평 정도 예. 되면 이 50평 가지고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계약이 뭐 되는 건가 이게?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주인분이 놀고 있다. 네. 놀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러면 저희 솔라시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건물의 신용도라든지 권리 분석은 요즘 API로 많이 되거든요. 네. 나이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고 그러고 나서 AI로 가배치해가지고 이 설계가 되면 출력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는 다 끝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략 50평이면은 통상 평당 한 2만 원 정도 임대료를 연해 드리는데요. 그리고 50평이면 평당 100만 원 지급해 드리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첫 해는 이제 아무래도 프로모션이 들어가고 막 해야 되니까 첫 해는 저희가 평당 이제 10만 원 정도를 지금 한정된 그 프로모션이지만 지급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50평 정도면은 첫 해는 6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5년을 좀 미리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할인율 적용해가지고 지급해드리는 이런 일시불로 주기도 하고. 예. 그러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따로 뭐 돈 들어가는 건 없는 거네요. 그냥 임대료만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것도 뭐 한 20년간 설치를 해놓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업 기간 20년이니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거 좀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 건물을 팔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 이제 옥상을 뭐 쓸 일이 생겼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지겠는데?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는 않은데 건물을 팔게 될 경우는 당연히 건물 판매돼도 이건 유지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체계로 판매 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이제 불가항력으로 뭐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될 경우는 저희들이 해지를 해드리되 이제 임의로 본인이 이제 이걸 해지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는 위약금이 발생되는데 위약금의 구조는 거의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 이후엔 발생하진 않고. 그럼 한 10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면은 뭐 위약금 같은 건 발생하지 않지만. 그동안 받은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옥상을 뭐 잘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뭐 오래된 건물들 가면 옥상에 뭐 딱히 뭐 없거든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고 장독대 몇 개 있고 하는데 그런 데들도 설치가 된다는 거죠. 장독대는 아니지만 주로 이제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 집보다는 이제 공장에서 많이 신청하시는데요. 공장이 있겠네요. 그러네. 이분들은 이제 오래되면은 지붕이 누수 걱정이 생기고 또 페인트지 벗겨지면 그거 관리하는 비용이 계속 드는데 저희한테 임대를 하면은 그쪽에 누수는 저희가 책임지고 공사를 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덮여지니까 그런 면들 때문에 주로 거의 공장 같은 때는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러겠네요. 공장 뭐 옥상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설치해 놓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지 않은 돈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제 20년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모에서는 일반 그 뭐 논이나 밭 이런 데서는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아까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사업하다 안 되는 경우들이 발전사 허가가 안 나오거나 선로가 없다는 경우들인데요. 논밭 이런 경우들이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대지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진 않아요. 이렇게 인허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확실한 데만 하시는 예, 거군요. 이제 우리 일반인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지방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을이라든지 건물에서 200m에서 500m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은 대부분 산간 지역이잖아요. 그러겠죠. 산엔 또 선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전 발전 사업을 하기 힘든 곳들이 많대. 대신 저희가 보기에는 지붕은 널려 있으니까 예. 저걸 어떻게 풀까는 이제 누가 사이트를 어떻게 찾을까, 그 지붕이 문제 없는지 평가는 어떻게 할까, 설치는 누가 했는데 잘 설치할까,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기술 플랫폼이 푼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비경쟁 영역이라고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일반적인 태양광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막 논밭에다가 예.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예. 그게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큰 거네요. 그렇죠. 리스크도 크고 거기서 아까 말한 이제 이 태양광의 사기 아니면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네.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노인분들이 그냥 논 놀릴까봐 예. 그냥 막 설치하시고 예. 했었는데. 그렇게 설치를 해도 괜찮은데 또 발전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도 투자하다 보니까 네. 이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그런데 설치가 가족되더라도 네. 이게 농지나 이런 쪽에 쓰다 보니까 억지로 되더라도 매출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재생에대 인증서 가격이 지붕 같은 경우는 많이 유치하려고 선로도 있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없잖아요. 산 네. 깎고 땅 파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1.5배 쳐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액 같은 경우 수익률이 좀 더 높은 이유는 이제 거기서 1.5배다. 그럼 100원을 150원에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농지는 그거 100원을 80원에 된다. 이렇게. 여러모로 이 그 도심지 쪽에서 뭔가 하는 게 더 유리한 구조였네요. 도심이라기보다는 뭐 도심까지는 아니겠지만 공장이든. 그래도 이런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풀 방법이 없었는데 플랫폼으로 그걸 해결하셨다. 그럼 플랫폼은 이제 저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태양광 공사 이렇게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땅만은 미국이든지 호주라든지 다 이제 저희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갑니다. 테슬라 에너지, 테슬라 잘 아시듯이 네. 옥토퍼스 에너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나 다 선로 까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땅이 아니라 그래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가장 최선이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다 어느 나라나 루프탑인 거죠.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 기업들한테 역으로 또 더 좋은 거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지붕을 임대해 주면은 뭐 누수라든지 뭐 페인트시 벗겨진 것도 걱정이 있겠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큰 거 전기 가격이 높아졌거든요. 지금 네. 산업용 갑을이 한 184원은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한시 저렴하게 직접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 아리백이라는 거를 재생에너지 100% 생산해서 공급하세요라고 했을 때 아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내 지붕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걸 갖다 쓰면 되니까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기회를 보고도 세계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흘러갑니다. 이런 것들도 전문 용어로는 EAS, 에너지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제가 드린 이유는 이제 태양광은 공사판 어려운 전기 기술자의 시장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 플랫폼의 시장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을 뭐 다시 아주 단순하면 그냥 전기를 생산한 거니까 전기는 뭐 누구나 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필요하면 내가 써도 되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아마 우리 채널은 이제 재테크 채널이니까 뭐 투자하고 이런 것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 이거를 돈을 투자해서 그 돈으로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내가 받겠다. 이 개념인 그렇겠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건지 예. 그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투자 수익률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회사에 가입하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협동조합이 여러분들이 다 돈을 차입해서 발전소를 짓는데요. 그럼 이제 만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가 있는데 1년 만기는 9.0%, 3년 만기는 11.0%, 5년 만기는 12.0%로 지급해 드리는 것이고요. 네. 이게 3년, 5년일수록 더 어떻게 높냐라는 건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1년 만기로 계속 나갔고 신규 모집하는 것보다는 장기간 있을 때 코스가 조금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H에너지는 플랫폼 입장에서도 계속 모집하는 코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3년, 5년을 유도하게 돼서 저희가 거기다가 첫 해에 한해서 이벤트 금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금리 들여서 뭐 협동조합 발전 수익으로 가는 것이 11%고 이벤트 금리 5.4% 되니까 네. 3년으로 가입하신 분은 첫 해는 16.4% 그냥 합치면 16%요? 그렇죠. 그건데 사실 이벤트 금리가 포함된 거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5년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12.0% 매년 받지만 첫 해에는 그것이 19%가 되는. 이게 마케팅 관점에서는 고객이 1년 단위로 계속 모집하는 것 대비해서 5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코스가 굉장히 줄지 않습니까? 그 코스가 첫 해 지급해 드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이게 좀 의심스러우실 것 같은데
건데 보통은 10% 이상을 뭘 준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좀 약간 이상하거든요. 이게 비상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해 드리는데요. 우리가 석유 하면 뒤에 나오는 용어 하면 다 석유 재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은 에너지 시장에서는 그 10%의 수익이 그렇게 높은 수익은 아니에요, 사실. 높은 수익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급해 드리냐. 태양광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는 이제 땅에다 할 경우는 7%. 그 다음에 그 지붕에다 할 경우 아까 1.5배의 가중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9% 정도가 2020년 전까지는 그 정도가 유지가 되는 적정 수익률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2020년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기후변화가 되면서 이제 냉난방은 많이 하잖아요. 냉난방 많이 하면서 천연가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 가격은 천연가스에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요가 많이 올라가게 됐고 거기에 두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럽이 러시아산이 아닌 다른 천연가스 쓰면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뉴 노멀 시대인 것 같아요. 2020년 대비 1.5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좀 유지가 될 거고 아까 재생에너지 인증서 가격은 전문가가 아니를 다 하는 거는 뭐 아리백 그다음에 그 유럽의 탄소 국경세 게다가 트럼프 정부에서 곧 할 뭐 청정경제법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 한전솔로가 없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할 곳이 우리나라가 어디 있겠어. 공급은 완전히 부족한.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상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10에서 12% 정도의 수익이 되는 이유는 다시 뉴 노멀 시대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도매로 사주는 가격을 고려했을 때 뭐 그 정도는 줄 수 있다. 라고 그렇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이자를 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협동조합을 돈을 모아가지고 발전 사업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발전소의 수익이 현재는 그 정도가 12에서 13% 되고 통상은 9% 정도 된 것이 기후변화 이후에 좀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업 수익률이 뭐 10에서 15%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 정도는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이걸 이자라고 생각하면 엄청 높은데 그렇죠.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자로 생각했을 때는 은행에서 투자하고 은행의 직원들 월급도 가고 뭐도 가고 다 자산 관리에서 다 가거나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2%대가 되는데 협동조합 체계는 그 수익이 바로 가거든요. 저희 같은 플랫폼이 이거 고정비 받고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수익이 그대로 조합원들에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반대로 사업이니까 뭐 원금을 또 잃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무리 뭐 보호 테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결국에 이 이자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자도 받고 나중에 투자금도 회수를 하고 싶으실 텐데 투자금 회수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뭐 안전장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투자자 보호장치, 안전장치란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예금자 보호다, 예금 원금 보호다란 말은 엄밀하게 안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이건 사업이니까. 이 말씀에서 알듯이 당연히 은행 예금이 아니니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수압 구조가 안정적이지만 그럼에도 투자고 그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안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장치 이런 말들은 결국에는 내가 1년 뒤에 나갈 때 3년 뒤에 나갈 때 이자 받고 있다 원금을 어떤 체계로 지급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 체계는 안정적인가 이런 식의 질문들로 귀결된다고 보거든요. 안정장치들이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작년에 1,000억 정도 이상의 모집이 됐고 그럼 올해부터는 좀 더 다른 안정장치가 가동이 됩니다. 이제 기사에서도 나올 텐데 저희가 프리 IPO를 작년 9월에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모펀드죠. 이제 우리나라 오리지널 사모펀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합류하면서 저희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자산 양수도 SPC라는 걸 설립을 해서 요거 설립해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나가는 물량만큼 여기서 양수를 발전소 인수하는 겁니다. 유동성을 보강해주는 안정장치고요. 물론 협동조합 총회를 통해서 올해 4월에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뭐 개인들이 투자기가 적지 않느냐 이런 식의 걱정도 하시지만 우선은 안정장치가 돼 있어야지 개인들이 탈퇴를 하더라도 안정적 이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 것이 신뢰도를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들이 계속 참여하는 경우들이 무한히 늘어난다고 할 때 그럼 개인들이 탈퇴와 신규 가입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단일 체계만 가지고 가서는 힘들다고 바라봤어요. 저희들이 보기에. 플랫폼에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폭도 한계가 있고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년 B2C는 그 올해 정도 수준으로 매년 1,500억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고 앞으로 B2C, B2B 자산 양수도 SPC가 설립이 돼서 여기서는 변동되는 자산을 2년 정도 인수할 수 있는 이제 유동성을 제공해 드리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앞으로
앞으로는 이제 B2B 기관 투자를 70% 정도 늘려서 기관이 70%, 그다음 B2C는 30%요 정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있는 조합원들이 이제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뭐 기존에 신규 회원이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뭐 드릴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SPC 이제 뭐 그렇죠. 투자 법인 회사가 이제 그걸 다 이제 인수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투자금을 돌려드리는 예, 이 거기에 구조로. 대해서도 이제 협동조합 총회에서의 승인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3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우선은 500억에서 2천억 사이를 양수할 수 있게끔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파는 것도 내 자산을 파는 거니까 승인을 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00억에서 2천억 정도는 자산 양수대 SPC가 인수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들은 개인의 변동폭이 대략 500억에서 2천억 사이가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1,500억 수준으로만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다 나가더라도 가능하게끔 할 구조죠. 근데 아마 이 영상 올라가면 아마 뭐 댓글 막 달릴 것 같아요. 예. 가장 이제 큰 게 보통 이런 거 뭐 폰지 사기 그렇죠, 아니냐, 예. 뭐 돌려막기 아니냐, 예. 거기다 뭐 다른 뭐 악플 같은 것도 많이 달릴 예.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 폰지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고 제가 뭐 전문적인 컨텐츠를 제시했는데 폰지 확인하는 게 간단합니다. 이제 발전소 폰지란 개념 자체는 신규 가입자의 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자 지급을 먼저 들어온 사람을 지급하는 그렇죠, 것들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내가 투자한 돈이 100만 원 투자한 돈이 발전소에 가 있느냐 남한테 가느냐 이것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협동조합은 외감 기업이래 가지고 공시가 항상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발전소 모든 투자금은 다 발전소 자산화 된다.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확인하는 길이고 그 공시 자료는 회계법인이 외감을 통해서 한 것이고 기재부의 사이트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할 길이다. 그다음에 이게 폰지라고 생각하면은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외감 리포트가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그 회계법인 대한민국 4대 회계법인인데 회계법인 라이센스가 취소가 됐다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그럼에도 참 이 여전히 깔려지는데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런 거 외에도 사실 이렇게 나오면 여기 부익남님 밑에 댓글에 태양광 하면은 전형적으로 깔리는 악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도 어차피 깔릴 것 같으니까 이제 재밌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아주 빅데이터처럼 전형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아마 이건 오해라기보다는 또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전형적인 거 1번, 2번이 무엇이냐면은 한전적자의 원인은 태양광이다. 태양광은 중국만 이득이다. 아. 딱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뭐 그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길 가다 보면 변압기 딱 있는데 전기는 국산이지만 연료는 외산입니다. 이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한전 적자의 원인은 석유나 화석연료 사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싸게 판매하면서 생기는 것들이고 2023년도에 한전 적자 40조 원이 들어가는 거는 석유 가격 올라갔는데 전기 가격은 그대로니까 원산 연료는 외산이라서 그런 것들이고요. 네. 그런데 태양광은 태양광 전기는 국산이고 연료도 국산입니다. 햇빛이 뭐 우리나라 산이죠. 네. 그래서 연료가 중국산이 아니고요. 국산인 것들이고 그러면 아마 저런 것일 거예요.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가는 모듈이 중국 거 아니냐. 중국도 많이 쓰니까. 근데 전체 공사 비중에서 모듈이 한 20% 차지해요. 네. 다음에 60% 정도는 포스코의 구조물이라든지 공사비, 인건비들이고요. 네. 그리고 20% 정도도 사실은 구조물은 물론 이제 중국산도 있지만 하나솔루션부터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수입률이 한 22% 정도 되더라고요. 그보다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네. 전기도 국산, 연료도 국산이다. 아, 이 정도 그리고 시공비의 또 대다수는 어차피 예. 또 국내에 또 맞습니다. 투입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오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아마 정도-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뭐 예. 계속 그런 얘기는 뭐 그렇죠. 발생하는 게 아무래도 그동안 좀 태양광 때문에 좀 이렇게 속상했던 분들도 많아서 그러면 그런 게 저도 아닌가. 이해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인식의 개선이 좀 예. 필요하긴 한 것 예. 같긴 해요. 그러면 결국에 이 조합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같이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나는 뭐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조합 자체의 운영 이게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여태까지 사업은 안정적이다 했지만 이 사업이 안정적인데 안정적인 수익이 나한테 안정적으로 돌아올 것인가 좀 다른 문제니까요. 네.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그래서 플랫폼 협동조합 체계를 운영한 것들인데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조합하면은 재건축 조합, 조합장 예, 비리, 그렇죠. 조합장 구속, 비리 뭐 이런 대부분이잖아요. 거. 근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되는 것들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여기 1억 원을 낸 분, 100억 원을 낸 분, 1,000원을 낸 분이 있더라도 협동조합은 1인 1표예요. 100억을 냈든 1,000원을 냈든 한 표 똑같이 되고 중요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정관이라든지 규약을 바꾸는 거, 예산, 결산, 승인, 감사보고서 모든 것들이 과반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들이 모여서 반이 찬성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말 이사회 배임이 일어날 수는 없죠. 이사회 구성원 5명이서 뭘 결정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닙니다. 네. 저때자가 승인을 해야 되니까 이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협동조합은 가장 안정적인 체계고 이거를 공증을 받아가지고 매년 이제 그 지자체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관리 체계, 협동조합이 관리 체계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도 필요하니까 내부 통제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협동조합이 있지만은 이사회는 이거를 운영하는 실무 조직인데 이거를 재무회계라든지 이거는 H에너지 플랫폼 제3자잖아요. 협동조합과 저희가 그 운영 위탁 계약을 맺고 책임 운영을 합니다. 재무회계라든지 모든 자산 책임 운영하고 고정비를 받고 그걸 우리가 막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전형적인 방식인데 운영 위탁 계약할 때는 보증보험을 제출하잖아요. 네. 보증서가 제출이 되니까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안정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조합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예. 있고 그리고 이제 조합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서도 이제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서로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세를 하고 예. 있다. 거기서 이제 또 하나를 또 가미시켜 드리면은 이게 협동조합이지만 협동조합의 규모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제 기역에서 출발했습니다. 경북 우리집아래배 협동조합 경상북도랑 울산 스마트에너지 협동조합 울산시랑 광명 시민전력협동조합 광명시랑 이렇게 출발해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전국형으로 가면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네. 현재 이제 가입자가 17만 명이고 우리 모회사이트 보면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3천억 이상이 투자가 돼 있고 4천 개 이상의 발전소가 사스 운영 관리돼 있고 그럼 이제 내가 발전소 넣은 건 내가 이제 100만 원 얻더니 이 100만 원이 특정 발전소에 가 있으면 이 발전소는 번개 맞아서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뿌려지니까 아까 규모의 경제에서 주는 안정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저는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고 보는데요. 규모가 커질수록 안정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런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개, 3개 투자했을 때는 위험하지만 뭐 4천 개 내 자산이 다 뿌려져 있다 그러면 뭐 한두 개 고장 나도 뭐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이제 수익에 막 많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투자를 하고 잘 운영되느냐. 그리고 나는 어차피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돈이 뭐 잘 쓰이고 있느냐. 이게 제일 걱정이실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안전장치는 만들어 두셨다. 예, 거죠. 그 안전장치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안전장치, 이사회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조합원들 과반이 찬성해야 된다 안전장치. 두 번째는 협동조합과 별개로 H에너지가 이걸 운영 위탁을 받고 보증서 제출하고 안전장치가 돼 있는 것들이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정부가 하는 것들인데요. 무엇이냐면 외감 기업이잖아요. 협동조합도 그 10대 회계법인 통해 외부 감사 받고 이거 공시합니다. 네. 공시라니까 회계보고서를 보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저희 H에너지도 당연히 공시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보고서 보면 되는 것들이고 저희가 또 매월 공시도 합니다. 그렇지만 연간 공시는 외부 감사 받고 공시하고 또 기재부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쿱.5월달 KR에 가면 거기에 공시를 하게끔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은 그 규모가 크니 거기에 공시 대상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회계법인이 감사한 보고서가 공시되고 있다.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투자한다고 하시면은 이제 제일 짧은 게 1년인가요? 예. 긴 게 5년이고요. 5년이고요. 그러면은 자동 연장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내가 나가고 싶지 않으면 계속 그냥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자동 연장은 아닌데 계속 연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고요. 네. 대신에 자동 연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가만히 모르는 상태에서 연장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초반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서 모르는 상태의 연장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1년 만기인데 이분들이 모른다 그러면 알려드리고 그럼 만기 탈퇴라든지 본인이 선택했을 때만 연장이 됩니다. 그럼 요약하면은 그냥 내가 모르는 척해서 모르는 채 연장되진 않는다.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막 3년짜리를 신청을 했는데 뭐 살다 보면 또 갑자기 뭐 1년 지나가지고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거기선 제약이 있는데요. 이게 잘 보면 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금을 쌓아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이 자금을 전체 발전소 안정자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의 중도 탈퇴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징이기도 하고 금융기관과다른 단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자가 높다고 해서 막 5년 이렇게 했다가 또 이게 내가 돈을 빼는 게 또 막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적절하게 본인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럼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뭐 투자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자 주고 하는 거 이거 불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전문적으로 보면은 50인 이상의 모집은 공모고 공모는 증권 신고서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 질문 전문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를 고정화해서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냐. 이 두 가지고요. 네.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나오는 것이긴 한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용 확산법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발전소 짓는 거를 계속 활성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네. 한 10만 이상으로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 그 정책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뭐 대표적인 사례하면 신안군 태양광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00명씩 이렇게 가입한 세계 협동조합이 한 200메가와트 이상, 그러니까 저희 모집법 규모가 큰 정도로 대형 발전소 협동조합도 있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아마 주민 참여 협동조합 체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50인 이상이 증권지원권을 제출하는 대상은 아니다. 협동조합은 네.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뭐 우리 쉽게 알지만 한살리 협동조합이 가입자 80만 명, 매출 5천억 원, 50명은 아니죠. 네. 한살리, 마이쿰이라든지 다양한 생활협동조합 있고 또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생 생협, 대학생이 50명은 아니니까 네. 협동조합이 무슨 많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자 11.0%를 확정하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전문가니까 하시는 질문들이에요, 거꾸로. 근데 협동조합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협동조합은 다른 데와 달리 특이성이 있는 것이 조합원 차입금 제도를 가지고 많이 해요. 조합원 차입금 제도는 협동조합에 금융기관이 투자를 하진 않으니까 조합원을 통해서 돈을 출자받지 않고 차입을 받는 겁니다. 빌리는 거. 네. 빌리는 개념 자체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조달하는 체계가 일반화된 체계고 기재부는 4년에 한 번씩 그 시태조사 보고서 내고요. 이제 모두가 검색 가능할 텐데 2020년도에 낸 제4차 협동조합 시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에 한 15,000개 협동조합이 있고 협동조합의 자금 조달의 한 78.6%가 그 조합원 차입금 제도로 모집하는 금액이다. 그럼 네. 100만 원이면 78만 6천 원 차입금 제도로 모집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특성입니다라는 것들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직관적인데 우리가 조합원이 사업자금 협동조합 빌려줄 때 배당으로만 하면은 이제 배당으로 매년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업자금 모집하는 입장에서는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는 7%라든지 금리 약정하고 모집을 하고 그래야지 매월 받을 수 있을 텐데 배당으로 출자로 배당받게 되면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합원 차입해서 가면은 매월 이자를 지급할 수 있잖아요. 회계적으로. 그리고 확정금리를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조합원 차입금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네.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조합에 내가 연 뭐 10%, 11% 네.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 이자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사업비 조달하는 협동조합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좀 오해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유사수신 행위라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이게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를 잘 모르셔서 예, 협동조합을 모르고 또 에너지 협동조합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정책 법 자체에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일들이 워낙 네. 다른 데서 막 사기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렇기도 합니다. 걱정들을 예, 많이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들 때문에 또 저희는 안전장치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예. 네. 그럼 아까 그 논밭은 안 되고 이제 건물에는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제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나 예. 아니면 뭐 내가 뭐 빌라에 살고 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빌라 사람들 같이 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 여기다 설치를 하자라고 마음 먹으면 이게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판단은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솔라쉐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네. 신청하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제약들이 있어요. 아. 뭐 이제 전원 동의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래서 네. 저희가 통상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원 동의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힘들고 빌라 같은 경우들은 열세대 이런 경우는 신청하셔서 설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들도 있고 예, 아파트는 거의 없다. 거의 없고 예, 예. 거의 없는 게 어렵더라. 예, 예. 한 명만 반대해도 예, 예, 맞습니다. 안 되는 거고. 예. 그럼 저희- 솔라쉐어에 가서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의만 된다 그러면은 건물 중에 뭐 안 되는 건물 뭐 이런 조건이 별로 없나 보죠? 그런 조건은 없는데 이제 인허가상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불법 건축물 이런 그런 건안 것들, 되고. 예. 근데 그런 경우들이 조금은 있어요. 네. 그게 일부러 불법을 저지른다 이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 건물이 전하는데 무허가 건물 조금 설치해야 되는데 기관 입장이 이것이 무허가다. 네. 뭐 이런 식의
예. 저 갑자기 궁금한 건데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제 건물이 3층인데 여기에 이제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이 남향으로 건물이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건물을 막 가려요. 이렇게 되면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렇죠.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 건물주는 임대를 받으니까 억울한 건 협동조합이죠.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한테 손해 보는 건 없는 거예요. 건물주는 없죠. 내 집은 임대해줬으니까. 그래서 그 협동조합 입장에서 그 음향 리스크를 항상 봅니다. 그 음영이죠. 음영 리스크를 항상 보고 통상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음영이 가려질 것이라는 것도 계산해가지고 요즘 공학적인 거죠. 실패 코스트가 확률이 1%고 1% 발생 시에 코스트가 뭐 10만 원이 든다 그러면 곱하기 해가지고 1,000원에 리저브 해놓는다라든지. 결국 이것도 이제 규모의 경제로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결이 되는 거죠. 통계로 따른 거죠. 라지 넘버로 돼가지고. 어차피 뭐 그런 리스크를 다 감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비용으로 미리 좀 잡아놓는 거죠. 일종의. 그럼 생각보다 이게 말씀대로만 잘 되면은 뭐 투자하거나 이런 거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전장치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그러면 이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소액 투자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금액에 제한이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금액 제한의 경우들은 일단 소액이지만 100만 원이 하한이고요. 1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고 1년 만기의 경우는 1억. 왜냐하면 단기 만기에 금액이 높이 들어가면 유동성이 힘드니까 되는 것들이고 원칙적으로 3년에서 5년은 그 금액의 한도는 없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이제 개인 한 명이 전체 협동조합 자산의 30%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령 체계상 한계가 있다. 뭐 제한은 없지만 어쨌든 한도에 한계는 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 협동조합의 만기 탈퇴도 감안을 하고 신규 가입도 감안해서 건물과 지붕을 발전소 지어놓잖아요. 근데 발전소 지어놓는 것보다 엄청 많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금액이 늘 때는 저희가 금액을 상담드려서 그 정도는 안 됩니다라고 상의를 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여태까지 희망사항이긴 한데. 그러면 뭐 평균적으로는 한 분당 한 어느 정도? 한 분당 이제 에버리지로 보면은 2,200만 원 정도에서 2,300만 원 정도. 제 중간값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연 한 10에서 11% 정도 수익을 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여기다 좀 더 보강을 해서 드리면은 규모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연회 규모가 500억, 600억, 700억일 때는 저희 회사 규모에서 어떻게든 안전장치가 되겠죠. 뱅크런 다 나가더라도. 그럼에도 이것이 4,000억, 5,000억, 1조 이렇게 넘어갈 때 저희 회사 플랫폼이 안정장치가 되지 못할 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개인 B2C 개인들의 영역을 한 1,500억에서 한도를 둘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 주주들과의 약속인데 그리고 조합원들 입장에서 안정장치가 돼야 되고 1,500억이 되고 그 밑에서 유동성은 자산을 양수하는 SPC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B2B의 비율을 한 70%로 가져갈 것인데 그거는 그럼 여태까지 모해시란 거는 개인이 투자할 기회를 줬었었는데 니네들 생각이 초심이 바뀐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총회에서도 설명드렸지 B2C 개인들만을 가지고 무한히 늘어나가긴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뒤에 양수도 보장장치 그다음 B2B가 70% 됐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만 있다 보면은 뭐 갑자기 돈이 막 싹 빠져나갈 수도 있고 하면은 사업이 유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B2B 기관이나 이런 돈을 좀 받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구조가 돼야지 훨씬 더 큰 규모로 갈 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아까 평균적으로 한 2천 정도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에 요 모해 이게 이제 소액 투자자들한테 좀 적합한 뭐 그런 투자처인지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은행에 돈을 넣는다고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주식을 한다고 해도 아주 가끔 보이지만 전문가가 아닌다면 대부분은 잃고 그러니까 개미 지옥이 되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근데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에도 거의 투기적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해봤자 노후 대책이라고 해봤자 퇴직연금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에너지 자산, 재생에너지 자산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고 또 미래의 전략 가치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미래의 석유인 재생에너지인데 이것이 점점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면 가치는 올라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아주 높은 수익은 아니지만 10% 정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자산이고 개인들이 여태까지는 이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꾸로 10%란 것이 너무 적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많습니다. 아, 10% 적다. 네, 주식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10% 수익 이상 보는 분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수익을 매년 10% 이상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은 우리 같은 개인 개부분들은 포트폴리오상 안정자산 투자도 필요할 것이고 에너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이제는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지만 네. 햇빛과 바람은 우리나라에 나는 것들이고 에너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부동산 그다음에 자산, 그다음에 주식이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한 2천만 원 투자했다고 하면 그 이제 소득이 한 11%뭐 이렇게 난다고 예, 예. 해도 결국에 세금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마지막으로 세금만 설명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발전 수익 가져가는 거니까 금융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금융기관에 비해서 이자 소득세가 27.5%로 조금 높습니다. 그거는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종합소득세나 이런 모든 대상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금액 안에서 그 뭐 한 2천만 원인가요? 그 이내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발생하면 한 30% 가까운 세금은 좀 낼 수밖에 예. 없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1% 정도면 30% 떼도 한 8% 남는 예. 거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괜찮은 좀 안정적인. 뭐, 예, 2천만 원이지만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네. 자산의 여력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안정적인 어떤 뭐 그 재생에너지 사업에 나도 같이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소액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시너지를 일으키게 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이 모햇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 이런 플랫폼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놀고 있는 이 유휴 자산을 어쨌든 되게 좋은 발전에 쓴다는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도 저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플랫폼이죠. 모햇 함이란 대표님 모시고 앞으로 이제 태양광이 또 어떻게 돈이 되고 그리고 이런 건 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